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자, 내가 은퇴를 하고 나면 뭐 먹고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자, 은퇴 이후에도 풍족하게 하고 싶은 거 살고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풍족하게 여가 생활을 사는 삶 꿈꾸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라인의 강의 시간에는요. 이 보험을 통해서 부자로 은퇴할 수 있는 꿀팁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예비 시간에는요. 보장은 더욱더 커지고 보험료는 저렴해진 간편보험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에 대한 상담 원하시거나 리모델링 필요하신 분들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에 266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신 다음에 채팅 통해서도 활발하게 소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보험플랜 119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가난하게 은퇴를 하는 것과 부자로 은퇴하는 것 어떤 거 선택을 하시겠어요?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풍족하게 은퇴 이후에 살아갈 수 있는 꿀팁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안수연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수연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부자 은퇴 설계 노하우입니다. 부자로 은퇴하는 방법 누구나 꿈꾸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자로 은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연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연금 하면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한 달에 30만 원 내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연금은요,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를 받고 싶은지를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연금을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싶으신가요? 얼마를 받고 싶은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지금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퇴한 이후에 내 모습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아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분, 50% 이상의 분들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미있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산저산 다니면서 무릎, 연골이 남아있을 때까지 나는 10만유로 살겠다. 아마 전생에 나무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손주 사진을 도배해 놓고 할아버지가 외계인으로 보이는 7살이 될 때까지 보육원장 놀이를 하겠다. 손주 사랑은 할아버지죠. 하지만 할아버지도 내가 부자 할아버지면 손주가 좋아하겠지만 가난한 할아버지라면 손주가 만나러 오지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낚시터에서 찌만 쳐다보면서 평생 살기. 전생에 아마 배를 타시는 분이 아니었을까요? 낚시, 취미는 좋지만 내가 현실을 피해서 낚시터에만 있다면 이것 또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식이로서 당연한 의무인 분리수거를 마치고 마누라 겸 짐꾼 겸 기사 노릇으로 뿌듯함을 만끽한다. 아, 나 오늘 분리수거 다 했다. 오늘 내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나는 밥 먹을 자격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이렇게 나열한 이 조건들이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즐기는 노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름답나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노후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물론 노후는 준비가 있어야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보면은요, 평생 현역의
근무하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은퇴가 늦은 사람들도 있고 조기 은퇴를 하고 생을 즐기는 사람도 많이 있으신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35살에서 53세를 목표로 한 20여간을 평생을 살기 위해서 근로를 합니다. 일을 하죠. 내가 20여 년간, 길게는 30여간을 일을 하면서 그 이후에 50년의 생활비를 법니다. 그렇다면 53세, 65세는요, 마의 구간이라고 하죠. 소득이 절벽이 됩니다. 내가 이 20년 동안에 돈을 많이 벌었다면 은퇴 이후에도 똑같은 수준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겠지만 20여 년 동안 번 게 적다면, 모은 게 적다면 이 구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혹시 시청자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물론 65세 이후에는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많이 냈다면 국민연금이 나의 생활비가 충분하겠지만 국민연금이 과연 나의 생활비로 다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 법칙이 있습니다. 부자 은퇴를 하기 위한 부자 은퇴 설계의 법칙 첫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 주머니 속 지출을 줄이는 보장성 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내가 아프다면 그 주머니 속에서 지출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기 전에 빈틈없이 보장성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준비고요. 누구나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자녀가 있으실 겁니다.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강아지라도 키우지 않습니까? 예, 자녀를 위해서 평생 비과세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요, 요즘 서울 물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반반씩 부담한다 하더라도 결혼할 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몇 억씩 통장을 준비한 게 아니라면 언젠가는 자녀가 결혼할 걸 대비해서 큰 목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나의 노후와 함께 이런 자녀를 위한 평생 비과세 통장을 만들어 주신다면 큰일이 있을 때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분명히 자녀를 모르게 해야 됩니다. 자녀가 알게 하신다면 기대하는 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라도요, 자녀 모르게, 자녀가 미성년자가 되기 전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목돈이 나중에 비과세 통장으로도 이용하면서 또 결혼 자금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죠. 세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은퇴 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금. 사실 내가 돈 벌 때야 배우자분이 삼시세끼 차려주면서 잘 다녀오세요, 네, 일찍 들어오세요, 이런 말씀 하시죠. 하지만 내가 은퇴 후에 6시 이전에 들어가면 좋아하나요? 아닐 겁니다. 밥때 돼서 들어오는 거 정말 싫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밥 때마다 나를 반가워하는 배우자분을 만나시려면 이렇게 은퇴 후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금을 미리 준비만 하신다면 내가 언제 새벽에 들어가서 밥 차려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매일 50만 원씩 10년의 연금을 준비한다면 10년입니다. 10년만 딱 눈 감고 50만 원씩만 준비를 한다면 70세부터는 평생 2배죠. 10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한번 지금부터 준비해 보시면 좋을까 합니다. 은퇴 준비, 다리 떨릴 때가 아닌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다리가 떨리는 시기가 언제가 될까요? 물론 60대에도 될 수가 있고 50대에도 아파서 다리가 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 떨릴 때라는 거는요, 빨리 준비하라는 거죠. 내가 건강할 때 빨리 은퇴 준비를 해야지만 내가 다리 떨릴 때 아닌 시간의 촉박함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맥스연금입니다. 이 돈에는 저축금액과 시간과 수익률은 이런 정비례를 합니다. 내가 돈이라는 것과 수익률이라는 것과 이런 시간과 있는 거는요,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면, 돈을 많이 투자한다면, 또 좋은 상품을 선택해서 투자한다면
똑같이 오르는 속도가 많은 높은 이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런 저축금액, 우리가 수익률이 좋다, 금리가 좋다는 거 선택한다면 특정 직군을 제외하고는요, 이렇게 계속 똑같은 금액을 많이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매달 이렇게 똑같은 일정한 금액을 저축한다는 거는 정말 큰 의지가 아니고는 힘든 일인데요. 이런 저축 금액과 또 수익률, 최근 저성장, 저금리로 자산 수익률 올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데 투자하는 거 싫어. 하지만 내가 직접 수익률 높은 주식을 사겠다. 물론 좋은 주식을 선택한다면 내가 대박이 날 경우도 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내 재산이 홀라당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라는 거는요, 안전하고 누구나 봐도 안전한 데다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 회사가 지금 수익률이 좋은지, 어떠한 이 회사가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있는지 좋은 일이 있는지 이런 거를 매일 생각하면서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안전한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찾으셔야 되고요. 시간, 은퇴 설계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준비한 것과 20년에 준비한 거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은퇴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 무조건 빨리 준비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금을 보십니다. 연금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존하는 모든 연금은요, 대부분이 99% 이상이 공시율입니다. 내가 처음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10년간 납입해서 6천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얘가 복리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르죠. 6천만 원을 냈는데 내가 모은 돈이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1억 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70세에 1억을 매달 연금액을 받는데, 만약 연금 개시했을 때 이율이 7%였어요. 하지만 내가 가입했을 때는 10% 예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7%의 이율로 계속 연금을 받으면 좋지만 지금 금리가 어떤가요? 불과 30년 전에는 7%대 있었습니다. 우리 올림픽 때만 해도 7%대였어요. 하지만 지금 금리 어떤가요? 1%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연금을 준비하는데 내가 연금을 받는 시점의 금리가 과연 몇 프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결국은요, 대부분의 연금은 내가 낸 돈을 나눠서 받는 겁니다. 오래 살면은 내가 낸 돈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 내가 낸 돈보다 빨리 사망한다면 내가 낸 돈보다 적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법칙입니다. 부자 은퇴 설계 법칙 두 번째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연금을 선택하라. 제가 99%는 아마 지금 시중금리로 돌아가는 연금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연금이 내가 낸 돈은 6천만 원인데 연금 개시 시점에 1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1억 원이 확정 보장되면서 실적에 따라서 연금 처음에는 50만 원을 받다가 이 회사의 수익률이 좋아서 그 다음 연도에는 70만 원, 더 수익률이 좋아서 그 다음 연도에는 9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살아있는 동안 매년 수령을 하면서 실적에 따라서 더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선택한다면 나의 노후는 부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 더입니다. 내가 만약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 대부분이 65세나 70세를 연금 개시 시점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65세나 70대에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나 없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아마 80% 이상은 대부분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내가 70세의 계시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0세에 내가 모은 돈의 5.75%를 이제 연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표준치는 5.75%고요. 내가 만약 당뇨의 진단을 받았다. 지금 당뇨가 아니고요. 70세에 당뇨로 진단을 받았다 하면은
6.58%를 지급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고혈압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6.33%를 표준치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플 때 더 받는 연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금 조건 알아보시면 뭐 아픈 거랑 뭐 상관없다고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연금 같은 경우는요, 내가 아프면 더 받는 연금입니다. 그리고 부자 은퇴 설계의 법칙 세 번째입니다. 일찍 준비하셔야 됩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오래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은 누구나 아는 겁니다. 하지만 시작하기는 쉽지가 않죠. 하지만 왜 일찍 해야 되는지 숫자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성, 40대 남성, 50대 남성 매달 50만 원을 만약 준비를 하신다면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6천만 원입니다. 만약 30대가 연금을 69세에 전환을 해서 7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1억 6,553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6천만 원이 1억 6천, 한 4배 정도 되네요. 그리고 40대입니다. 그러면 1억 거의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2배입니다. 50대에 만약 준비를 했다면 한 2, 3천만 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어떠신가요? 일찍 준비하면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를 숫자로 표현해 드렸습니다. 만약 30대에 준비한다. 그러면 매년 844만 원이고요. 50대에 준비한다. 그러면 443만 원입니다. 한 달의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300만 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3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를 납입을 하셔야 될까요? 그거는 본인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플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은퇴 설계는 없습니다. 정말 최고의 플랜입니다. 왜냐하면 공시율 연금은요, 지금 아무리 좋아도 내가 받을 때 공시율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실적 배당 반드시 실적으로 재투자돼서 계속 올라가는 연금을 받으시는 게 정답인데요. 이 보험은 0세부터 75세 누구나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암이나 고혈압, 현재 내가 암 환자다, 상관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 납입,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 보너스를 받았다. 그러면 더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복리로 계속 굴러가겠죠.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 중도 인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10년이 넘는다 하면은 세금은 전혀 안 내도 됩니다. 비과세입니다. 연금의 좋은 조건이 뭡니까? 바로 세금을 안 나는 비과세라는 점이죠. 그리고 신경 쓸 필요 없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내가 좋은 회사를 골라서 알아서 수익률을 내주는 게 오늘의 보험입니다. 연금 수령 시에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과의 진단을 받는다면 표준치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오늘의 연금이고요. 한 번 올라간 연금액은 내려가지 않는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받기로 연금액이 지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실적이 올라서 12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는요, 실적이 안 좋아서 90만 원이 됐어요. 하지만 오늘의 보험은요, 한 번 120만 원을 찍었기 때문에 그 직전 연도에 연금액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매달 90만 원이 아닌 12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매년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내가 물가도 올라가죠. 하지만 내가 100만 원 말고 200만 원 받고 싶은데 실적이 좋다. 그럼 200만 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연금액이 아니고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희망찬 연금이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네, 벌써 올해가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7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 덥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준비하신다면 시원한 바캉스 생각하시면서 나의 부자 은퇴를 설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라네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데 은퇴 이후에 좀 맘 졸이면서 사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미리 조금씩 준비를 해가지고 당당하고 편하게 잘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준비하시고 저희 시청자분들은 특히 매년 이렇게 연금이 늘어나는 재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전에도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만한 연금이 없다라고 저에게 강조를 해주시기도 했고 요즘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또 좋은데 주식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면서도 내 연금이 늘어나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 열려있죠. 02-3153-2666번과 함께 무료 문자 부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연금보험 보시고 실시간 문자가 들어와서 제가 전문가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7678님의 메시지네요. 이분이 이게 궁금하시대요. 연금을 이제 수령을 하면은 연금을 받으면 남아있는 연금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연금이 줄어들지 않느냐고. 저도 이거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이게 어떻게 연금을 받고 있는데 줄어들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연금은 내가 모은 돈을 이제 계속 죽을 때까지 받는 거죠. 그럼 연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보험 내용은요, 내가 만약 5%를 받기로 처음에 시작이 됐다. 그러면 이 5%를요, 계속 내가 뭐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계속 5%를 쭉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다 한 가지 더. 만약 그 회사의 실적이 좋다면, 제 투자에서 실적이 좋다면 5%가 아닌 10%, 20%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은요, 반드시 준비하실 때 공시율 상품으로 변경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적에 따라서 더 받을 수 있는지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다른 연금 상품들은 거의 티가 안 나게 공시 이율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연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지면은 더 많은 연금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2200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분도 참 이 연금보험 보시고 신기하다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혹시 중간에 또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중도 인출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 혹시 이것도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우리가 큰 돈을 항상 은행에 넣어놓고 살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있을 때 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은요, 내가 원할 때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고 또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급한 돈을 중도 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사실 근데 중도 인출보다는 원금이 줄어드는 중도 인출보다는 약관 대출이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내가 목돈만 모아놨다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넣고 빼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시중의 뭐 대출금리보다는 훨씬 더 낮고요. 그리고 또 내 자산 내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뭐 비중도 별로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연금은 지금 바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언제든지 빼서 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나는 연금 준비할 여력이 안 된다? 이것도 이제 핑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수현 전문가님과 라이플라네의 강의 시간 함께 했습니다. 자, 부자로 은퇴하는 노하우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조금이라도 이 연금을 준비하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연금은요. 내가 연금을 받고 다음번에 내가 받는 연금이 늘어나는 일은 있어도 줄어드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좀 노후에 좀 든든하게 풍족하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느끼시거나 건강을 좀 지켜주는 건강 관련된 보험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왜 간편보험을 선택하나라고 합니다. 간편보험에 대해서 오늘 맹충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든든한 전문가님과 네. 오늘 간편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간편보험이면은 그 유병자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유병자 보험들이 대부분 이제 병력 있으신 분들이 가입하는 게 이제 간편보험이라고 하는데, 네. 자, 요즘에 간편보험을 선호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7월 1일이 되면은 가장 보험회사에서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건 저도 알죠. 7월에 이 네. 실비 관련해서 엄청 크게 바뀌어가지고 저희 그렇죠. 문의 연락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6월 달에 아마 실비 문의가 가장 많지 않았을까. 저희 그쵸? 뭐 유튜브 시청도 그렇고 굉장히 실비 관련해서 네. 궁금증도 많고 걱정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실비가 문의가 많은데 실비 다음에 그다음 문의가 많은 게 바로 이런 간편보험, 유병자 보험이에요. 왜냐면요. 오.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요,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실손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대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수술비, 진단비. 근데 이런 것들을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쉽게 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자꾸 찾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간편보험은 아마 보험회사에서 그 어떤 시장보다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일단 간편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간편보험을 선호하는 이유 몇 가지 제가 키워드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도 한번 보실 텐데요. 일단 간편보험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심사가 되게 간편합니다. 그래서 간편보험이에요. 왜 심사가 간편하냐면 건강한 분이 가입할 때는 보험을 몇 가지 물어보잖아요. 열 몇 가지를 물어보게 맞아요. 되는데 뭐 그 조건에 뭐 여러 가지가 부합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되거나 아니면 할증이 되거나 부담보라는 조건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심사가 간편하기 때문에 일단은 쉽게 가입할 수 있고, 내가 최근에 병원을 좀 가야 될 상황이 발생될 것 같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예외 질환이라는 게 있는데, 과거에 2014년도 정도부터 간편보험이 시작됐을 때는 이 예외 질환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편보험도 까다롭게 가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외 질환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심사 시간이 굉장히 짧죠. 간단하게 물어봤으니까 심사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뭔가 해결될 수 있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부담보가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담보라는 것은 이제 다 알고 계실 텐데, 내가 보장을 받고 싶은 부위가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팔을 다쳐서 병원에 갔다 온 것 때문에 가입하려고 그랬더니 부담보가 나와요. 가입은 안 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팔에 대해서 3년, 5년 정기간 부담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팔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장을 못 받겠죠. 근데 간편보험에서는 부담보라는 조건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가입만 되면 그 즉시 바로 보장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담보 조건이 없다는 것은 건강체 보험보다도 오히려 좋은 조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납입 면제가 대부분 간편보험은 갱신형으로 알고 계시는데 비갱신도 물론 존재합니다. 근데 갱신형 기준으로 봐도 갱신 기간이 끝날 때는 납입 면제 조건이 만약에 충족이 돼서 납입 면제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보험료를 내야 되죠. 그런데 지금에는요, 납입 면제를 많이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갱신이 돼도 납입 면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간편보험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한테 맞는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유익한 간편보험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거 납입 면제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쵸. 아프면은 보험료 안 내고 보장만 받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보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유병자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보험에서 유병자 되기가 좀 쉬운 것 같던데, 그쵸. 얼마나 뭐 유병자가 많아요? 네, 이제 유병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네. 바로 고혈압. 아, 특히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약을 안 드시는 고혈압 환자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혈압이 높대요. 그래서 고혈압 판정을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 처방은 줬어요. 근데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댁에 갑니다. 그다음부터 약을 안 드세요.
고혈압일까요? 아닐까요? 이분은. 그럼 이분은 보험에서는 고혈압인 거예요? 맞습니다. 고혈압이에요. 아. 이분은 고혈압인데 본인은 건강하대요. 고혈압이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버럭하시거든요. 내가 무슨 유병자냐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고혈압 환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만성 질환 중에서 거의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 굉장히 많고, 자 이제 두 번째 만성 질환 중에서는 당뇨 환자 점점 늘고 있죠. 근데 이 고혈압과 당뇨를 제가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건강체로 만약에 보험을 가입할 때 고혈압만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가입이 가능하긴 하세요. 심사를 통해서. 근데 고혈압과 당뇨가 같이 있으신 분이 보험을 건강체로 가입하고 싶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간편보험은 고혈압, 당뇨 모두 있어도 내가 수술이나 이런 큰 질병이 아니고 이렇게 간단한 것이 있어도 건강체에서 안 되는 것들이 다 된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점점점 간편보험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유병자 보험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만나왔던 325 보험 그걸로 가입하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조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였죠? 네, 일단 조건은 네. 325나 뭐 최근에 나온 뭐 335나 조건은 거의 비슷한데 일단 이 조건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4년도 정도부터 이 간편보험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14년도, 15년도 이때 준비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자 이분들이 처음에 조건이 뭐냐면 325 조건이라고 해서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뭐 입원이나 추가 소견 없고, 2년 이내에 뭐 수술력 없고, 5년 이내에 뭐 병력이 없고 이렇게 되면은 조건이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325 조건이라는 것은 심사는 간편해졌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보험회사가 이 보험을 출시하고 나서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면요. 도대체 이분들한테 보험금 지급을 얼마나 해야 될까라는 것을 굉장히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초창기의 간편보험은요. 보험료가 월등히 비쌌습니다. 그리고 인수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심사가 간편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조건입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으로 심사를 했었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놓여 있는 분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보다 이제 좋아진 게 335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자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 325를 가입하는 것보다는 335 뭐 되기만 하면은 좋다라고 하던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325와 335는 크게 다른 건 없죠. 네. 앞에 3, 2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뒤에 숫자도 5가 똑같아요. 근데 뭐가 틀리냐면요. 앞에서 325 같은 경우에는 뒤에 5가 암만 물어봤다면 335에서 뒤에 5는요. 항목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암부터 해갖고 뭐 뇌혈관, 허혈성, 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8가지 질문에 부합이 되면은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까다로워진 건 아니고요. 예외 질환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5년의 병력이 많아졌다고 해서 조건이 어려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병력은 많아졌지만 조건은 쉬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바뀐 게 뭐가 있냐면요. 단서 조항을 많이 걸어놓은 대신에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조금 더 할인을 해줬어요. 하기 때문에 325보다 335가 월등하게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나는 유병자니까 당연히 뭐 좀 비싼 거 어쩔 수 없지라고 그래도 좀 비싼 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쵸. 통과만 되면은 보험료도 저렴하다는 거잖아요. 뭐 비교를 해본다면 얼마나 저희가 아낄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이제 먼저 50대 남자의 진단비를 비교 한번 해봤어요. 좋아요. 제가 진단비만 325하고 335하고 진단비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25 같은 경우에는 44,000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35 같은 경우에는 35,000원 정도 됩니다. 뭐 퍼센트는 120%가 넘는데 금액으로 한번 보면요. 소액으로 차이가 나니까 벌써 한 10,000원 정도 차이밖에 이제 안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20년 동안 돈을 내요. 그러면 이게 2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보장은 똑같죠. 자, 후반부에 제가 한 번 더 계산해 드릴 텐데 200만 원. 자, 이거는 진단비만 제가 계산한 겁니다. 뒤에 가서 수술비를 한 번 더 계산하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저희 이제 어떤 보장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조건이 제가 간단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외 질환이라는 조건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예외 질환이라는 것이 그 최근에 3개월이나 1개월 이내에 병원에 갔다 오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일단 조건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나는 최근에 1개월 이내에 백내장 수술을 했으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실망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예외 조건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런 수술 같은 경우 하는 경우에는 네. 괜찮다라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33개 주요 수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수술하는 사람들이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약 167만 명이에요. 1년에요. 1년 통계에. 네. 그러면 167만 명. 많긴 많네. 자, 이거를 역산을 한번 해서 하루에 몇 명 정도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면요. 하루에 4,500명 정도가 수술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만 그렇죠. 4,000명이 넘는 분들이 수술을 하신다고요? 그렇죠. 하루에만 네. 4,000명이 넘는 분이 수술하니까 3개월, 1개월 이내에 수술력이 있으신 분들, 만성질환을 제외하고요. 이런 분들조차도 엄청, 나 이거 조건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외 질환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병원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조금 그냥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유병자분들께 보험 시장이 좀 관대해졌다라는 그쵸. 생각도 들거든요. 보장도 예전에는 좀 건강하신 분들에 비해서 좀 조금밖에 못 받는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요즘엔 유병자분들 얼마나 보장을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유병자분들도요. 건강하신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네, 지금은 네. 보장은 받을 수 있고요. 보장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보험료 차이만 이제 조금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예시해 드릴 거는 앞에서 진단비 보험료 예시 한번 해드렸으니까 수술비로 또 예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수술비는 조건은 325하고 3소암하고 모두 다 동일한 조건으로 이제 보장을 받으시는 건데 간단하게 제가 명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325 보험에 내가 수술비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이번 기회에 그러면 내가 더 좋은 조건이 있나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 조건으로 봤는데 상해나 질병 수술비만 간단하게 기재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재해 보면 숫자상으로 보면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장 예시를 제가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장에 보시면은요, 일단 암을 제외하고 나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뇌혈관하고 심혈관 질환이에요. 그래서 뇌혈관하고 심혈관으로 그러면 수술비 얼마 받아요? 특히 병력 있으신 분들은 진단비 없으신 분들은 수술비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자, 앞에서 말한 그 수술비만 조건만 더 봐도요. 일단 123대 수술비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1종에서 5종 수술비 중에서 3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500만 원.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에서 받고요. 뇌하고 심 수술비에서 1,000만 원, 1호종 123대에서 500만 원, 그다음에 3종 수술비에서 100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에서 30만 원. 이렇게 네 군데에서 다 겹겹이 받는 거죠. 한 군데만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모두 받으면 수술할 때마다 1,63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이거 한 번 받고 끝나는 거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33대 수술, 우리나라 주요 수술 중에서 1위가 백내장 수술이에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저희 어머니도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이건 거의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많이 하시죠. 이제 노인성 질환에 해당되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하시게 되면요. 합계로만 보시면은 양쪽 다 하셨을 때 1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실손보험이 만약에 내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수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엄마도 사실 최근에 그 백내장 수술 알아보고 계시거든요. 네. 이럴 때도 보장을 받으면 진짜 쏠쏠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 드네요. 간편하게 가입을 하시고 보장도 받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험료도 한번 확인해 보는데 보험료는 단순하게 제가 계산을 좀 한번 해드릴까 해요. 오늘은 보시면은 40대, 50대, 60대 보험료가 그냥 각각 보시면 얼마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서 좌측에 있는 거는 325 보험이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335 보험료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근데 40대 남자, 여자 보시면은 여자분 같은 경우는 좀 보험료 차이가 나죠.
오, 그러네요. 네, 2만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2만 1,000원 차이가 나는 게 월 보험료예요. 그 월 보험료 2만 1,000원이 20년 갱신을 할 때 보면요. 약 600만 원대가 되고요. 50대 같은 경우에 차이는 600만 원대. 그다음에 60대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대예요. 근데 만약에 진단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면 앞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제가 차이가 난다고 했었잖아요. 진단비가. 네. 그러면 합해 볼게요. 그러면 40대는요. 수술비 500만 원 차익에 진단비 200만 원 차익이면요. 700만 원이에요. 어우, 그쵸. 지금 보험료도 저렴해졌는데 보장까지 반대로 더 많아졌네요. 그렇죠. 일단은 보험료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네. 거예요. 325하고 335하고 보험료 보장이 바뀌는 거는 아무것도 없죠. 만약에 과거에 내가 한 7, 8년 전에 325 조건의 보험을 준비했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과거에 준비를 했었지만 현재 335하고 비교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예외 질환도 있지만은 과거에 한 4년, 5년, 6년, 7년 전에 325 조건에 내가 보험을 가입했다. 그 뒤로 병원을 안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335 조건은 무조건 괜찮으신 거예요. 하기 때문에 안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험이 325가 있다라고 해서 안심하실 게 아니고 우리 가게에 좀 보탬이 되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똑같은 보장을 받는데 보험료 좀 덜 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정말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아니 같은 보장인데 5만 원에 가져갈 걸 3만 원에 가져가면 당연히 정답이 정해져 그쵸. 있거든요. 최종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원픽이라고 보면 무조건 335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네. 자, 335 조건에는요. 과거의 325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신부전이나 이런 안 됐던 보장들도 최근은 또 되게 있기 때문에 보장도 좋아졌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보험료도 할인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335를 먼저 준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325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보험료 한 푼이라도 절약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335를 지금 다시 확인해 보시고 꼭 335 조건에 되신다라면 335를 선택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유병자 보험을 들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연락 주셔가지고요. 더 큰 보장을 더 저렴한 보험료로 바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325 조건보다도 보험료는 더 낮아지고 보장은 훨씬 커진 저희 335 유병자 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40대 기준으로 5만 원대 보험료가 3만 원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마법을 또 보여주셨으니까 나도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맹충호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3565-2666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계속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방송 보시고 또 실시간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436님께서 자, 가족력이 걱정이 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 형제 중에 저만 혈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언제부터 약을 먹게 될지 좀 불안함을 느끼신다고 하는데 아직은 건강하신데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좀 준비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자, 안수현 전문가님, 가족력이 진짜 무섭잖아요. 이분이 아직은 건강하신데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가족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혈압이 있으시면 시간이 언제냐가 문제지 결국에는 아마 혈압이 생기실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보험을 준비해야 되느냐면은요, 할증. 그러니까 남들보다 돈을 더 내고 가입을 해야 되는 보장을 먼저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당연히 고혈압이 이제 영향을 주는 질병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처음에는 약 하나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약 개수가 늘면서 고지혈이나 당뇨 이런 쪽으로 발병 확률이 높은데요. 네. 아무래도 혈관 질환 쪽을 먼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잘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질병 수술비나 이런 몇 대 수술비 이런 게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요. 만약 혈압이 있다고 하면 남들보다
비싼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이런 수술비 쪽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질병 휴유장애 같은 보장 내용은 혈압이 있으신 분하고 없으신 분하고 가입 한도도 차이가 있고요. 보험료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휴유장애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혈압이 있으면 나중에는 뼈가 약해져서 상해 쪽에도 이제 보장 내용이 많이 원하시는 만큼 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해 수술비나 상해 휴유장애 이쪽도 먼저 준비하신다면 나중에는 이제 든든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연락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나는 아직 건강해도 가족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결국 나중에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시고 든든하게 필요한 보장 저희와 함께 추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도착을 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225님의 메시지인데요. 자, 이분이요,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연금하고 종신보험 둘 다 어렸을 때 준비해두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준비를 하기엔 좀 힘들 것 같아서 둘 중에 골라달라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맹충호 전문가님, 저는 연금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질문 내용이요. 이렇게 비유가 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아, 그래요?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네. 특징이 조금 다르죠. 엄마는 그 과거로 보면은 약간 포근하죠. 그리고 가정을 좀 지키는 네. 느낌이라면 아빠는 나가서 일을 하시고 뭔가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형태. 오. 자, 그러면 아빠로 보면은 약간 종신보험의 느낌이 있고요. 그러네요. 엄마로 보면은 약간 연금보험의 이제 느낌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저축적 개념이 강하다, 나한테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연금을 선택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뭔가 내가 가계 보탬이 될 수 있는, 뭐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안정적인 것을 선택한 다음에 나중에 노후에서 활용하거나 아니면 자금을 일부를 내가 활용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종신보험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낫다 틀리다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뭐가 먼저 우선순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내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연락 주셔서 내게 맞는 보험으로 선택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4707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자, 이분이 4년 전에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더 좋은 게 나왔다라고 담당 설계사분이 전화를 주셨대요. 그런데 그동안 낸 보험료가 너무 아까워서 갈아탈지 말지 고민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안수현 전문가님, 비슷한 고민들 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갖고 있는 폰이 폴더폰입니다. 근데 네.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스마트폰을 이제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폴더폰 산 비용이 아까워서 스마트폰을 준비 안 하실 건가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험도 진화하고 치료법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시는 게 앞으로 낼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셔야지 폴더폰 비용을 계속 내는 거는 참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보험은 지금 당장 교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좋은, 더 최신 보장을 받고 싶다면 더 병력이 추가되기 전에 빠르게 리모델링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좀 망설이셨던 분들, 유병자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2354님의 메시지입니다. 남편의 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봤는데 혈압이랑 당뇨가 있다고 남편분께서 유병자 보험의 제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40대라 갱신형 말고 다른 방법 있을까요? 라고 아무래도 갱신에 대한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자, 맹충호 전문가님, 우리 남편분 보험 좀 추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유병자 보험 중에서 선택을 하려면 답부터 드리면 비갱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앞에 방송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서도 3, 4, 5를 선택을 하시면은 건강체보다는 조금 더 비싸긴 하겠지만은 간편보험이지만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3, 4, 5 조건 중에서 비갱신을 선택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갱신형은 보험료가 차이가 나겠지만은 뭐 40대 같은 경우는 20년씩 갱신하다 보면 최소 2번 정도는 갱신하셔야 되니까 비갱신, 그중에서 335나 333 조건을 먼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오늘 방송 너무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유병자 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중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싼 유병자 보험 대신에 오늘 소개해드린 335 조건의 유병자 보험 심사를 받아보시고 저렴하게 비갱신으로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분들도 나도 가입을 해보고 싶다 혹은 리모델링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553-2666번 또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9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